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그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첫째는 이제 제가 중시하는 최우선 순위는 그 학술적인 뭐 아니면 학습 경쟁력인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일단은 최우선 순위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그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아무에게도 없다.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 최우선 과제는 아이의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행복한 유년 시절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년 시절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발달 속도를 가진 아이들끼리 사실은 만나게만 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특성들을 이해하고 좀 배려를 해줘야 되죠. 그야말로 아주 뽕이 빠지게 잘 놀아야 돼. 잠깐 뭐 30분 놀다 와. 이거 안 돼. 하루 종일 뭐 경에서 뭐 2박 3일, 3박 4일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냥 학교에 같은 반 애들하고 잘 지내봐. 이거는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괴로워요. 아이들이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공유해야 자연스럽게 그런 거 했는데 같은 반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특히 이게 지수가 그렇게 너무 높게 120 정도면 뭐 별 문제 없는데 125 이상 막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기하고 그 흥미있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좀 적으니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 같은 커뮤니티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걔네들끼리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사는 동네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모여 살아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도 없을 테고 뭐 필요하지는 않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정말 실컷 몇 시간씩 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정말 2박 3일 실컷 뭐 놀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게 첫째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정착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똑똑한 애들 모아놓고 맨날 놀려만 주라고 그래 뭐 이런 이제 대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해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것만 잘해도 돼요. 그것만 잘하면 아이들이 이 상호 동기유발을 시켜줘요. 그 중에 어떤 애가 뭐 음악을 하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고요. 누가 그림을 멋있게 그리면요 그것도 해보겠다고 달려들어서 어느 정도 기량을 막 키우고요. 뭐 예를 들어 외국어, 영어, 뭐 스페인어, 뭐 중국어 이런 것도 샬라샬라 하면요 애들이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요 사실 짧은 시간 내에도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을 보여주거든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과학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모아서 어떻게 보면 놀려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겠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뭐 그래도 뭐 최소한 8천 가족 정도 만난 것 같으니까 별의별 사례를 다 가지고 있죠. 제가 동영상에서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뭐 1대1로 만나거나 뭐 몇 사람 만나서 얼마든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적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지금 올해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10주 부모 교육을 지금 1월 달부터 스타트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텐데 10주나 어떻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2시간 가는 시간 5시간 하면 거의 뭐 반나절을 깨먹으면서 10주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얘네들 제대로 키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 프로그램만큼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 프로그램 없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영재 교육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알게 모르게 영재 교육기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부설 영재원도 한 40개는 내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20개는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아요. 뭐 창의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창의재단을 통해서 예산 지원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로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설 영재원도 거의 제가 알기로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육개발원이라는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대학 부설, 그다음에 교육청 부설 영재원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그 주소,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계해서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고 있는 그 영재 교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영재 교육의 제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또 제공하는 데가 또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덕여대에서 평생교육원이죠. 옛날에 평생교육인데 뉴 에듀케이션 칼리지라고 이제 약간 단과대학 개념을 좀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지금 운영을 올해 또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비 그 과목으로 하나 올려놨거든요. 제목을 영재교육의 모든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 혹은 이제 영재원을 운영을 하는 책임자들은 강좌를 좀 들으셨으면 해요. 그러면 집약해서 예를 들어 비슷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뭐 석사과정 2년, 근데 대학원 등록금 한 학기 한 500만 원 되잖아요. 그 사실은 다 그 영재 교사들이 받기에는 사실 뭐 재정적인 부담도 꽤 되고요. 2년을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조금은 좀 학술적이에요. 저희가 개설한 프로그램은 좀 더 실질적이랄까? 그러니까 이슈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많죠. 제가 막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대립되는 학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은 컨텐츠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이 이러한 얘기는 뭐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이러한 입장입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을 만큼 기본적인 것들은 좀, 물론 이제 그 한 학기 프로그램인데 한 학기를 통해서 정말 영재교육의 모든 분야를 다 전문가가 되게 할 수는 없을지언정 최소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핫한 이슈입니다. 이런 정도는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꽤 많은 컨텐츠를 좀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게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그런 것을 진짜 뭐 우리나라 뭐 최고의 권위자 뭐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필드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모들과 씨름을 해온 사람의 입장이고, 그리고 뭐 이제 저는 그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행정 책임자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아마 그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취합 때는 이제 말하자면 약간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실무단에서 이제 고민하는 내용들이 또 다시 피드백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좀 종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